IMF 이러면 국제통화기금이죠. 피치 이러면 국제신용평가기관이고요. 이런 국제기관들이 대한민국에 사실상 섬뜩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섬뜩한 경고를 보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MF는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과도하게 늘어난 재정 적자를 축소하라,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과도하게 늘어난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만큼 코로나19 시기에 돈을 많이 뿌려서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IMF가 섬뜩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외환위기 때는 6조 9천억 원의 적자, 금융위기 때는 17조 6천억 원의 적자, 코로나19의 위기 때는 71조 2천억 원의 적자니까 이거는 뭐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재정 적자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MF 국제통화기금이 당연히 말입니다, 재정 적자를 축소하라고 보고서에서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잘 안 알려지죠, 그죠? 이런 사실은 잘 안 알려집니다. 그게 제가 봐서는 굉장히 충격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입니다. IMF는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에서 0.3%포인트 내려서 3% 내렸다. 지금 이것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경제정책 측면에서 코로나19 시기에 과도하게 늘어난 재정 적자 축소하라, 이렇게 권고했다는 사실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재정 적자에 대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20년만 하더라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2021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재정 적자가 22조 4천억 원입니다. 2022년 올해도 68조 1천억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3년 연속이잖아요. 3년 연속. 보시는 것처럼 IMF 때는요,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금융위기 때는 2009년 한 해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비추어 볼 때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적자는 그 어느 때보다 크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에서 통합재정수지만 봤다는 사실이에요. 통합재정수지만. 만약에 관리재정수지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심각의 돈은 진짜 높아집니다. 왜냐하면요, 통합재정수지라는 것은 기금에 대한 어떤 수지까지도 포함을 하거든요. 기금에 대한 수지. 그런데 관리재정수지는 딱 나라 살림만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자 규모가 말입니다, 매년 지금 거의 100조에 달합니다. 거의 100조. 거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말입니다, 100조가 넘는 정도도 있을 정도로 재정 수지가 엄청나게 악화됐었습니다. 그만큼 관리 재정 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재정이라는 게 여러분, 나라 살림이잖아요. 나라 살림이 최악으로 간다는 이야기니까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오죽했으면 다른 나라가 이렇게, IMF가 이렇게 걱정할 정도겠습니까? IMF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저는요 늘 볼 때마다 느끼는데요, 재정 수지가 이렇게까지 나빠진 적이 있을까,
이야기할 만큼 어렵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예, IMF의 경고는 우리에게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섬뜩한 경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섬뜩한 경고. 그런데 관리재정수지에서 너무나 많은 적자가 나니까 여기에 대한 충격은 오히려 말입니다. 또 감춰져 있습니다. 또 감춰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예, 국민연금이라든가 지금 고용보험은 적자가 났지만, 예, 또 건강보험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흑자잖아요. 많이 거치잖아요. 앞으로 이제 예, 덜 내고 더 받는 사람들이 생김으로 해서 적자가 많이 나고요.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 때문에 더 빨리 적자로 갈 수 있잖아요. 이것까지 다 포함하니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관리재정수지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기함을 합니다. 기함을. 2021년도만 보자고요. 2021년도 작년입니다. 예, 1월만 하더라도 여러분 재정 적자가 1조 8천억 원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월별로 예, 전년 대비해 보면 늘어나는 숫자가 장난 아니죠. 예, 심지어는 79조 7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79조 7천억 원. 야, 이 정도로 늘어나면 여러분, 예, 나라 살림이 진짜 예, 엉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하죠. 오죽했으면 IMF 국제통화기금이 대한민국의 예, 재정 적자가 위험하다, 뭐 축소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IMF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치도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피치 한번 보세요. 피치는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입니다. 국가 신용등급을 매기는 기관이에요. 이 피치에서는요, 예, 대선 후보들의 재정 공약에 대해서 한두 마디 이렇게 내놓으면서 말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대로 하면 대선 이후에도 재정 안정화는 빠르게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빠르게 달성하기 어렵다. 이것은 여러분 표현 자체가 굉장히 예, 순화해서 표현한 거지, 예, 재정 안정화는 빠르게 달성하기 어렵다 이 말은 예, 빠르게 달성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국가 신용 등급을. 여러분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요 엄청난 충격 옵니다. 진짜 말도 못할 충격이 와요. 지금이야 피치가 그냥 예, 현재처럼 AA 마이너스, 예, AA 마이너스로 지금 영국과 홍콩과 대만하고 같이 이렇게 등급을 매겨놓고 여기에 포함을 시켜놨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피치가 AA 마이너스 등급에서 A 플러스 등급으로 내린다면 우리는 중국하고 똑같은 국가 신용평가 등급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에 오는 치명타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용등급이 내려가면요 기본적으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합니다.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자율을 더 주겠죠. 이자율을. 거기다가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도망갑니다. 예, 외국인 탈출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 피치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예,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들을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신용등급이 한번 내려가면 그때는 그 충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다 투자할 때 예, 어떤 기준으로 투자할까요? 두 가지 기준입니다. 두 가지 기준. 대한민국은 재정이 굉장히 탄탄해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은 진짜 수출을 잘해. 이 두 가지만 보고 합니다. 재정이 탄탄한 데다가 수출까지 잘하니까 이게 국가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재정에 대해서 IMF도 지금 재정 적자를 축소해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요. 피치도 지금 재정 안정화를 빠르게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신뢰가 조금 무너졌다고 봐야 되죠. 더 큰 문제는 수출이에요. 수출. 12월 달에 수출이 적자가 났습니다. 5억 9천만 원의 적자가 난 데다가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금 수출이 적자예요. 56억 3,100만 달러가 적자입니다. 1월 달이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아마도 오늘이 1월 31일이니까 내일이면 그 지표가 나올 텐데요. 아마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지금 충격이 하나 딱 보이지 않으세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재정 적자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여기에 수출도 적자다. 쉽게 말하면 쌍둥이 적자가 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월에는요. 1월에 만약에 쌍둥이 적자가 터졌을 때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위험성이 많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존에 3차례 4차례 이야기가 나오더니 지금은 6차례 7차례까지 금리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금리는 0%에서 0.25%잖아요. 이게 6차례 7차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미국의 금리가 1.75에서 2%까지도 간다는 겁니다. 미국의 금리가 1.75에서 2%를 가면 대한민국은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1.25%입니다. 그러면 미국보다 더 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더 간다고 했을 때 동률로 간다고 했을 때도 2%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예요. 우리 경제가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데다가 미국이 금리를 쉽게 말하면 줄인상하기 때문에 덩 떠밀려서 우리도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쌍둥이 적자가 만약에 1월에서 끝나지 않고 아직 1월에 쌍둥이 적자가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봐서는 쌍둥이 적자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게 2월까지도 클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3월까지 만약에 간다.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충격이. 그 어느 때보다 외국인들이 믿고 투자하는 재정의 어떤 건전성이 무너지고 수출의 어떤 흑자가 망가지면 외국인들의 탈출은 어쩌면 기정사실화되는 겁니다. 저는 IMF나 혹은 피치에 큰 것 같지는 않지만 보고서 일부에 재정에 대한 적자를 축소해라. 또 재정 안정화를 빠르게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한 피치의 말이나 IMF의 어떤 충고, 권고는요. 우리 경제에 큰 충격으로도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지금 경제 자체가 워낙 빠르게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제 그 어느 때보다 위험 궤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탈선 직전이에요. 언제든지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IMF가 경고하는 거, 피치가 경고하는 거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